지금 시작했어요. 껴져 있어요. 세이펜, let's start. 틱톡 디베이트 스텝스 그림책 테라피 스텝스, 아이 테라피북. 손가락 쭉쭉 빨지 말고 손가락 도장을 꾹꾹꾹 굿굿굿 콧구멍 휘휘하지 말고 모래구멍을 팍팍팍 굿굿굿 친구 꼭꼭 깨물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꽉꽉꽉 굿굿굿 대굴대굴 떼쓰지 말고 구르기 운동을 떼구르르 굿굿굿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키즈스쿨의 클래스 키트를 다시 한번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원래 저의 과학 계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려진 동영상이 다 날아갔어요. 해킹을 당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오히려 제가 이 아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아이들과 엄마들께 라방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앞서 두 번에 보여드렸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창의적인 활용법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키콜 클래스 이 수업은 공개 계정에 제 방으로 걸어둘게요. 틈틈이 아이들이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보시다가 한번 다시 집에서 또 따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식으로 창의적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키콜 클래스의 노란색 상자 그림자 놀이를 해옵니다. 키콜 클래스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아기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함께,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령이 대략 한 4살 정도 되거든요. 4살 되는 아이에게 이 키트를 맡기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색깔을 인지하는 아가에게 노란색 상자 어디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하면서 이 상자를 찾아오게 해도 좋고요. 글자를 아는 유아에게는 그림자 놀이를 해요라는 상자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여기 노란색 글자를 읽으면서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림자 놀이예요. 밤에 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많이 내리죠? 장마철이라 그런지 지금 벌써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네요. 먼저 이 실험의 가이드북을 보면서 준비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팀 액티비티, 창의 융합 과정에서 오늘의 실험은요, 예술성이 좀 높습니다. 예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술적인지는 나중에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과학, 기술, 공학, 그 다음에 수학적인 면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수학은 빛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이제 그림자의 효과를 좀 보는 그런 거에 수학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키콜 클래스 키트는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연계가 되어요. 누리과정에는 자연탐구 영역, 초등학교 4학년에 과학 영역이 들어가고요. 참 놀랍게도 과학은 고등학교까지 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이 심화되면서 더 깊이 있게 좀 더 과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려워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유아 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을 칠 때까지도 이걸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재밌게 배워두면 좋아요. 재밌다는 경험은 평생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아랑 함께하는 이 놀이가 단순해 보이고 어찌 보면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아이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아이들과 여기 있는 손전등으로 그림자 놀이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생각 키우기,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빛이라는 주제는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어려운 숙제 같은 주제예요. 빛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살짝 들어만 두세요. 아이랑은 다음에 또 심화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어떤 두 가지 성질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빛이 파도 치듯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걸 파동성이라 그래요. 빛의 파동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파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반면에 빛은 이렇게 파도처럼 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입자처럼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입자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파동성과 입자성, 아직도 끊임없이 대비되는 주제랍니다. 아직 아무도 그 빛의 정확한 성질을 파악하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숙제, 난제를 가지고 과학은 끊임없이 탐구하면 발전이 되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이어지면 우리는 이런 걸 과학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을까요? 과학혁명. 고대 과학에서 근대 과학, 현대 과학, 미래 과학에 이어질 때까지 이 과학의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학은요, 어릴 때부터 재밌게 놀이로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빛의 성질 중에 햇빛이 있는 낮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햇빛과 그림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그림자 인형극 놀이를 해보아요. 라는 주제로 재밌게 한번 책과 연계해서 그림자 놀이를 해볼게요. 호기심 갖기, 어떤 도구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림자 극장본. 네, 상자를 열면 이런 준비물이 나와요. 그림자 이야기, 여기에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볍게 손으로 뜯으면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자 배경본, 손전등, 받침대, 영사기 본,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놀이하기, 도구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자그마한 손전등, 이 안에 건전지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거기 받침대, 그다음 손전등 고정 장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살짝 돌리면 탄탄하게 고정이 돼요. 제가 여기 고정을 해서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받침대에 여기 살짝 꽂으면 돼요. 네. 요렇게 하면 지금 고정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영사기 본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요거 역시도 살살 손으로 뜯으면 예쁘게 떨어져 나가요. 네, 영사기 본. 여기 살 표현되어 있는 얇은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이쪽 그립에 가면 2번 과정에 영사기 본을 접어 여기 손전등에 끼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잘 끼워 볼게요. 우리 아이들 놀이할 때 이런 스카치 테이프 항상 준비해 두시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이프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왕이면 이게 탄탄하게 고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붙였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붙이면 더 좋고요. 저는 여러 번의 실험을 하다 보니까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영사기 본이 이렇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영사기를 벽에 가까이 또는 멀리 하면서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세요. 여기 스위치를 켜요. 그리고 지금 제가 라운지에 있는데 불을 잠깐 꺼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꺼주실 거예요. 그리고 빛을 더 관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 바탕이 있는 책을 가지고요.
책을 이렇게 세우고 손전등을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 볼게요. 책이 보이죠? 자, 이 책과 손전등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답은 먼저 말해주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과학에는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암기처럼 바로 답을 말해주면 생각할 시간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관찰하고 스스로 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틀린 답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부정적인 답변보다 조금 긍정적인 액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손전등이 멀어지고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이게 사실 책 속에 다 답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놀이 팁을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알아보세요. 빛이 벽으로 지나가는 길에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를 놓으면 투명한 물체에는 빛이 통과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불투명한 물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이거 참 이해가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너무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듣고 나중에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거 지금 문장이 꽤나 길거든요. 이 세 줄이나 되는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슨 뜻일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읽으면서 이 문장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두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의 주제 빛은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서 빛을 접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빛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깨우치는 건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다 어렵다를 아이에게 말해주기보다 아이가 재미있다 흥미롭다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과학적 소양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 대한 설명을 엄마표로 꼼꼼히 설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연계되는지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육과정 연계하기, 놀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해보세요. 자, 지금 그림자 극장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기 그림자 극장을요, 우리 아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게 훼손이 잘 되죠. 훼손이 되면 이 그림자 극장의 이 판을 제가 대체할 만한 걸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표로 코팅들 많이 하시죠? 코팅지예요. 코팅지를 잘라서 이런 그림자 극장을 대신 해도 좋습니다. 이 그림자 극장에 배경본을 띄워볼게요. 이렇게 3번처럼 만들면 돼요.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거를 엄마가 좀 대신해 주려고 하면 내가 할 거야 하고 엄마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든 어떻든 그냥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림자 극장 설치했고요. 그림자 이야기 본을 움직여 인형극을 연출해 보세요. 자, 여기 이야기 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잘라서 여기 보면 투명 막대가 있습니다. 투명 막대. 이 투명 막대가요, 여기 앞쪽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명한 물체에는 빛이 통과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 이 투명 막대의 역할은요, 빛이 통과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자 극장 뒤에 이 투명 막대를 뒤에다 넣으면 이 투명 막대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불투명한 물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불투명한 물체가 이야기 본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빛을 비추면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야기본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여기 늑대가 있고요. 할머니가 나옵니다. 모자를 쓴 꼬마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꺼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이에게도 이 그림자 본을 주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요? 하면서 책 제목 맞추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빨간 모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제가 여기 그림자 극장 이야기로 한번 엮어볼게요. 저는 잠자리 독서로 전래동화랑 명작동화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잠자리 독서라 하면 자기 전에 보는 책이잖아요. 근데 창작책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끝없이 펼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대요. 근데 전래나 명작 이야기를 들려주면 기승전결이 분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래나 명작은요, 이야기를 외우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빨간 모자 하면 대략적인 스토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고 굳이 책을 펼치지 않아도 엄마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아이에게 재밌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자 극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 다시 한번 끄고 올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불을 꺼주실 거예요. 벌써 해가 짧아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자 극장에 빛을 가까이 댈 때와 빛이 멀리 댈 때. 그리고 지금 이 손전등에 여기 플라스틱 뚜껑이 이렇게 캡이, 투명한 캡이 쓰여져 있죠? 이걸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자, 요게 빛을 통과할 때 플라스틱의 굴곡에 따라서 빛이 퍼져나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 실험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손전등 앞에 다양한 물체를, 불투명한 물체를 대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랑 이걸 치웠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다양한 투명한 물체들을 계속 대어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과학에서는 투광도라고 불러요. 투광도. 그리고 빛의 흑광도.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학까지 올라갑니다. 어릴 때는 그냥 신기한 놀이처럼 불투명한 물체들을 계속 배워보고 그림자를 만들어 봤다면 나중에 이게 과학 이론과 접목돼서 고급스러운 과학 이론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빨간 모자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빨간 모자 우리 마마파파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전등을 뒤로 해야 됩니다. 그림자 극장을 만들 때요. 여기 교육과정 연계하기에서 이번 과정에 손전등을 그림자 극장 뒤에다가 설치를 해요. 이제 그림자 극장 표면에 그림자가 서서히 보이시죠? 방실방실 웃는 얼굴이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 어느 날 할머니가 빨간 모자를 선물해 줬지. 와, 마음이 쏙 들어요. 아이는 어딜 가나 그 모자를 쓰고 다녔어. 그래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 자, 이 빨간 모자가요, 지금 그림자 극장 가까이로 오면 크기가 작아졌다가 그림자 극장으로부터 멀어지면 빛으로 가까워지거든요. 네, 빛과 물체가 가까워지니까 그림자가 막 점점 커져가는 거 보이실까요? 자, 이거를 한번 치워보고 여기 지금 손전등이 있어요. 이 손전등으로부터 제가 이 빨간 모자를 가까이 댔다가 멀리 댔다가 하면서 그림자의 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빨간 모자가 손전등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더 멀어져 볼까요? 점점 작아지는 느낌? 그림자 빨간 모자가 점점 손전등으로부터 가까워졌어요.
와, 빨간 모자가 더 커져가고 있네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빨간 모자를 불렀어. 할머니가 아프시대. 내가 빵과 포도주를 좀 갖다 드리렴. 오솔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빨간 모자는 랄랄라 길을 나섰어. 한참을 걷는데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 빨간 모자야, 어디 가는 길이니? 빨간 모자가 돌아보니 어머나, 늑대였어. 오솔길 끄트머리 있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야. 슝. 자, 이렇게 아이랑 엄마랑 재밌게 이 이야기본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불 좀 켜주실래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야기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키콜 클래스 키트 색깔 놀이를 해요를 보면 여기 화선지가 들어있어요. 이 화선지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런 책 위에다가 화선지를 올리면 이게 비치죠. 그래서 이 비치는 이 그림을 따라 대략적인 형태를 그립니다. 대략만 그려도 돼요. 제가 정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저는 미술이랑 아주 문외한 사람이지만 이 미술도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 기법을 터득하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기법을 터득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대략적인 캐릭터를 만들고요. 이거를 잘라요. 자르고 검은색 마분지를 사셔가지고 여기다가 풀로 붙입니다. 풀로 붙여서 이 형태를 따라 가위를 오리면 또 하나의 이야기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은요, 그림자 기법으로 표현한 굉장히 감동적인 창작이라서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이 책을 또 이야기 극장이랑 연결지어서 그림자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에르베틀레의 반사책, 이 반사놀이를 해요를 가지고 오늘의 도구인 손전등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켜고요. 거울처럼 생긴 이 책에 한번 살짝 세워서 이거를 책 사이에 각도를 줄이면서 이 책에 비춘 손전등의 개수가 몇 개인지, 불빛이 몇 개로 보이는지 이런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요, 불을 끄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나중에 집에서 불을 끄고 한번 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키콜 클래스 키트 안에 여기 자세히 보면 이야기본에 또 떠오르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이 책 역시도요, 하나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책인데 그림자 놀이로 같이 엮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월간 키즈스쿨레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렇게 세이펜으로 읽을 수 있는 세이 포스터를 드립니다. 이걸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팅을 했어요. 배송될 때는 그냥 월 포스터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코팅을 하셔서 오리셔도 좋고요, 그냥 벽에 붙여서 쓰셔도 좋아요. 세이펜으로 제목을 찍으시면 알밤알밤 옛 이야기.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견우와 직녀를 찾아서 찍어줍니다. 견우와 직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림자 극장에다가 여기 지금 견우를 만들었고요.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직녀라는 딸이 있었어.
친구처럼 마음씨가 고왔지. 직녀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해서 틈만 나면 벤틀에 앉아 달각달각 배를 짰어. 직녀가 짠 배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배경을 풍금이었지. 이용해도 좋고요. 임금님은 직녀를 무척이나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어. 세월이 흘러 직녀는 꽃다운 처녀가 되었어.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렀지. 직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구나. 부지런하고 듬직한 신랑감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사방팔방으로 신랑감을 찾아 나섰어. 이렇게 이야기를 틀어놓으면서 지금 찾아놓은 이야기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도 돼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엄마표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불을 껐다는 가정하에 손전등을 이렇게 갖다 대고요. 직녀와 견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야. 견우와 직녀는 부지런히 은하수로 향했어. 견우님, 직녀! 그런데 너무 넓고 깊은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네? 둘은 강기슭에서 선체로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 직녀, 이리로 오시오. 견우님,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흘렀어.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굵은 장대비가 되어 하늘 아래 땅으로 쫙쫙 쏟아졌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사람들과 동물들은 난리가 났지. 불어난 물에 논도 집도 산도 다 잠길 판이야. 견우님, 직녀! 이렇게 엄마는 견우, 아이는 직녀 하면서 재밌게 그림자로 놀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자 놀이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이언스 메이커의 그림자랑 놀아요 이 책이요. 여기서 제가 넘기면서 과학 원리만 살짝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요, 글자를 모르는 아가들도 여기 그림자를 그림으로 보면서 그림 읽기를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괴물을 깜짝 놀라게 할래. 빛 가까이 다가가며 외쳐. 그림자야, 커져라, 커져라. 괴물만큼 커져라. 자, 여기 주인공이 빛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우리 그림자 극장에 이걸 가지고 한번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빛에 불을 켜고요. 손전등. 그 다음 이 빨간 모자를 가지고 손전등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고요. 손전등 멀리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작아져요. 자, 다시 손전등 가까이로 지금 빨간 모자가 가면 그림자가 커지고 있고요. 손전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이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림자를 크게 만든 건 빛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빛이 여러 곳에서 비치면 그림자도 여러 개, 하나, 둘, 셋, 그림자를 많이 만들어서 괴물을 어지럽힐 거야. 괴물아, 야구르지!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오늘 손전등 하나를 이용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키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손전등이 여러 개 생겼어요.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꺼내볼게요.
이렇게 빛이 지금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림자도 빛의 개수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도 괜찮아. 난 더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만들 거니까. 덤벼라, 괴물아! 지금 그림자가 더 커졌죠? 그림자가 왜 커졌을까요? 이 주인공이 빛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빛과 물체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커진다는 사실. 이게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림자 놀이를 하게 되면 평생 재미있는 놀이로 기억이 되면서 과학 원리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이제 점점 나중에 아이들이랑 그림자 놀이 꼭 한번 해보세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누구랑 놀다 이렇게 늦었니? 괴물이랑? 아니 야옹이랑요. 그림자야 안녕. 내일 또 놀자. 네, 여기 뒤에 빛과 그림자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고요.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빛과 물체의 거리를 멀게 하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빛과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커져요. 오늘 이 2가지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키콜 클래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